안녕하세요. 미래를 보는 세계는 레시안입니다. 방송 시작합니다.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반인의 예상과 달리 장기전의 양상을 보이고 그에 따른 인플레이 여파가 전 세계적으로 일파만파 퍼지면서 미국의 전략적 실패나 전략적 무능을 비판하는 견해들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죠. 약자인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를 악어로 보는 감성주의자들은 침략국가 러시아의 팽창 야욕을 미국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고 미국을 비난합니다. 반면 나토의 지속적인 동진으로 미국이 러시아를 불필요하게 압박하여 현재의 불행한 사태를 야기했다는 미국 책임론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전쟁 발발 이후 취해진 미국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미국이 효과적으로 러시아를 압박하여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실패했다는 시각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군사 및 외교 전문가나 세계의 주요 미디어들도 함께 공유하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전후를 막론하고 러시아의 침략에 대응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를 하나씩 살펴보면 상식적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실제로 발견됩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의 침공 이전에 미국이 강도 높은 금융 제재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 등 대러시아 압박 정책을 구체적으로 사전에 명확하게 제시하였다면 러시아의 침공을 사전에 저지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비판이라든지 스위프트 퇴출 정책의 적용 대상에서 러시아의 주요 은행인 스베르방크, 가즈프롬방크 등이 제외되어 스위프트 퇴출의 영향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점 등을 보면 과연 이번 전쟁에 대한 미국의 일련의 대응들을 미국의 전략적 실패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일견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 집단과 주요 미디어까지 공유하는 미국의 전략적 실패나 무능에 대한 공감대는 다음과 같은 전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들 전제는 첫째, 미국은 세계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과 둘째, 미국은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세계의 경찰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들 전제가 잘못되었다면 현재까지 전략적 실패로 불리는 미국의 전략적 행보는 새로운 관점에서 새롭게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자아타가 공인하는 자유세계의 수호자입니다. 이는 미국 스스로가 주장하는 바이면서 동시에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을 위시하여 호주, 이스라엘과 사우디 및 여러 중동 국가들, 동유럽과 서유럽을 아우르는 유럽 제국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거나 동맹관계를 통해 사실상 세계 전 지역의 지역 안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자유세계의 수호자라는 사실이 미국이 평화의 수호자라는 사실과 논리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자유세계를 지키기 위해 선제적인 공격을 감행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유세계의 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테러 단체를 은밀하게 지원하기도 합니다. 미국은 과거 소련을 압박하기 위해 탈레반을 지원했었고 2021년에는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을 공략하기 위해 ETIM, 즉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이라는 단체를 테러 단체 목록에서 제거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이 ISIS를 암암리에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러 관계와 관련하여 미국이 과연 세계 평화를 원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는 작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 푸틴은 과거 자신이 클린턴에게 러시아의 나토 가입 의지를 조심스럽게 표명했었고 이때 클린턴이 푸틴의 면전에서 러시아의 나토 가입을 사실상 거부했다는 사실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푸틴은 사실 집권 초기에는 친미적 노선을 걸었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나토의 우산 아래에 들어가서 미국의 통제를 받겠다는 의향까지 밝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왜 러시아를 나토의 우산 아래에서 손쉽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미국의 세계 전략의 최종 목표는 유라시안의 힘의 균형과 미주 대륙의 통합이며 이는 세계 평화보다도 상위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즉 러시아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이 비록 세계 평화의 달성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는 자연스럽게 유라시아의 힘의 균형을 깨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미국의 국익을 침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유럽과 러시아의 분열과 대립이 양자 간 화해보다는 미국의 국익에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정리하자면 미국은 당연하게도 미국의 국익을 가장 우선시하며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자유세계 수호자 또는 세계의 경찰이라는 역할 역시도 사실은 미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수행하고 있다는 결론이 됩니다. 따라서 미국이 마치 할리우드 영화의 슈퍼히어로처럼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다는 환상 역시도 미국의 프로파간다에 불과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오늘날의 국제정세가 제대로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유라시아 대륙의 안정보다는 유라시아 대륙이 분열되고 혼란에 빠지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유리한 것이 숨겨진 현실이며 따라서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세계 평화와 안정에 반하는 행동을 감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미국이 그간 취했던 일련의 전략적 및 정책적 실패들이 사실은 미국의 국익이라는 차원에서는 매우 현명하고 논리적인 전략적 대응일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어설픈 러시아 금융제재 그리고 러시아를 절대로 압도하지 못할 수준의 대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자체는 물론 유럽과 러시아 간의 대립 상황을 조기에 종식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격화시키고 장기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러시아와 유럽의 대립이 미국에게 이롭다는 전제하에서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유럽과 러시아 간의 대립 격화가 미국의 국익에 오히려 유리할까요? 심지어는 지금 미국 경제조차도 전쟁에 따른 인플레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말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방송에서 바로 논의하겠습니다. 미국의 세계 전략을 이해하고 미국의 세계 전략에 따른 대한민국의 득실 평가와 대응 전략까지 논의한 후에야 전 세계적인 인플레 양상의 앞날에 대한 예측과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와 경제가 서로 얽혀있는 시대입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